북한 김씨 일가 3대에 걸쳐서 외교 중책을 맡았던 김영남이 97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김정일 정권 때 대외적 국가 수반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7년 전에 대표단을 이끌고 또 우리 평창을 찾기도 했었습니다. 북한이 어제 이 김영남 부고 소식을 보도했는데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의 강화 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로세대 혁명가인 김영남 동지가 97살을 일기로 고귀한 생을 마치었다. 2025년 11월 3일 12시 암성 중독에 의한 다장기 부전으로 서거하였음을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알린다. 김영남 동지의 한 생은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가장 고귀한 영예를 지니고 깨끗한 충실성과 높은 실력으로 혁명에 충실해온 빛나는 생애였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고 김영남 동지의 영구를 찾으시어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셨습니다. 자,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이 그제 사망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새벽 1시에 조문을 갔다고 합니다. 자, 97세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를 거치면서 한 번도 자리를 위협받지 않았던 김영남, 과연 누구일까요? 처세 달인이라 불립니다. 김일성 집권기 때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 1988년부터요. 김정일 집권 때는 21년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 수반이었습니다. 김정은 집권 때는 외교 책사 역할, 평창 동계대회 북한 고위급 사절단장으로 참석했고 러시아 월드컵 개막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자, 김일성, 김정일, 추도사 모두 읽었고요. 97세, 평생 숙청, 혁명 한 번도 겪지 않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처세가 굉장히 뛰어났다면서 임주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일명 예스맨이면서 임기응변 또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무려 3대에 걸쳐서 권력이 세습되는 동안 계속해서 북한에서 특히 외교 분야에 있어서 요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흔히 있는 항상 옆자리에 맨 앞자리에 존재하다가 갑자기 보이지 않으면 네. 숙청이 됐다더라. 네.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한 번도 그런 대상이 되지 않았다. 처세의 달인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인사권과 관련해서 철저히 본인이 행사하지 않았고 네. 본인을 수행하는 비서까지도 당에서 정해달라고 할 정도로 사실상 높은 관직에 올라갈수록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인사와 관련된 부분일 텐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본인은 배제되는 맡은 일만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그렇군요. 자, 김영남, 예스맨, 그리고 처세와 임기응변이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정말 말단 직원조차 자기가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남한에 방문했을 때, 우리 한국에 방문했을 때 실세 김여정을 대하는 태도도 과연 처세의 달인다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모습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반갑습니다. 현재 힘드시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습니다. 김영남의 처세술입니다. 지금 저렇게 자리에 앉으라고 해도 김여정 전 부부장이 앉기 전까지도 착석하지 않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또 말하고 보여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3대에 걸쳐서 이용호 의원님 3대에 걸쳐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숙청도 당하지 않고 여러 가지 위기들을 다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제가 젊었을 때 김영남 외교부장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이제 3대 지나고 나서도 외교적으로 고문 역할을 하고 네. 특히 이제 한 번도 숙청 뭐 하여튼 뭐 어려움 경험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신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손금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만큼 권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이 본인이 그분의 기류에 맞춰주는 그런 것이 아주 익숙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인데요. 뭐 저것은 권력의 속성을 너무 잘 이해를 하고 그게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사실 국제적으로 이제 더 외연을 확대해 보면 외교의 속성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외교의 어떤 외교수를 국내 자기 자신의 권력의 속성과 연결시킨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이게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사실상 외교를 북한의 외교를 관통시킨 그런 원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 보니까 뭐 우리 정동윤 장관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문을 또 얘기를 하고 특사론도 거론되고 또 박지원 뭐 네, 의원도 의원은 뭐 또 하고 싶다 조문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마치 경쟁적으로 서로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게 이게 모양이 어떨까? 지금 국내적으로는 사실 이런 분들의 얘기는 국내적으로 보면은 이 상대 정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폄하하고 포갑적으로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온정적으로 포용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결국은 뭐 조문을 가냐 안 가냐의 문제도 결국은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김정은과 만나고 싶어서 했는데도 결국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또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역학관계 속에서 과연 이런 조문을 계기로 해서 또 네. 그런 것들 기회가 주어짐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가 좀 더 한 단계 나아간다면 좋겠는데 너무 그걸 뭐 경쟁하듯이 국내 정치에 활용하듯이 네.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조문을 그렇게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지금 이제 북한은 또 우리랑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런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정은혜 어떠세요? 그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셨을 때 이제 북한에서 김기남 비서 등 조문 사절단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히 김영남 같은 경우는 정말 3대에 걸쳐서 외교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달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나라에서는. 외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고 신뢰인데요. 오랜 기간 대한민국과도 또 관계를 맺었던 분이기 때문에 네. 제 입장에서는 조문 외교의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특히 지금 남북 간의 그 대화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대화의 문을 열고 그 창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또 생각해 봅니다.